천천히 그 내용을 한번 음미하면서 표는 태양과 별, 가나다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중 주계열성은 2개이고 나와 다의 겉보기 밝기는 같다. 아직 뭐 주계열성 이런 내용은 안 했지만 자 2023년 수능 16번으로 나왔던 문제니까 꽤 까다로운 문제로 나왔다는 소리인데 자 동그라미 기억에 들어갈 값을 찾아보자. 이게 용어를 쓸 줄 알아야 되거든. 여기 봐라.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한 파장 아까 뭐라고 썼었냐? 람다 맥스. 자 절대 등급은 이렇게 썼었지. 반지름은 R일 것이고.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 등급을 다른 말로 하면은 광도라고 생각하면 되지. 광도. 되겠냐? 그럼 얘하고 얘는 지금 얼마 차이 나지? 절대 등급이? 5 차이 나지. 5 차이 나면 누가 더 밝은 거지? 아니 작은 게 밝은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가 지금 100배 밝은 거야. 100배. 그럼 광도가 100배 더 밝다고. 100배. 누가? 가가 태양보다. 알겠어? 자 광도는 뭐의 제곱과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네. R의 제곱과 표면 온도의 4제곱이라고 그랬지. R의 제곱과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고. 알겠어? 자, 이 문제 풀 때, 자, 지금 얘는 100배인데 반지름이 몇 배? 2.5배지. 오케이? 표면 온도는 얼마인지 몰라. 그러면은 잘 들어. 문제 풀 때 2.5로 하면 2.5로 쓰지 마. 2.5를 분수로 나타내봐. 얼마야? 4분의 10이지. 4분의 10. 오케이? 자, 2.5를 이제 항상 4분의 10으로 쓴다. 알겠지?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자,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럼 100배야. 반지름 몇 배? 2.5배. 뭐로 쓰라고? 4분의 10으로 쓰라고. 4분의 10의 몇 제곱? 반지름. 되겠냐? 표면 온도의 4제곱. 되겠어? 그럼 우리 뭐 수학에서 약분하는 거 배웠잖아. 이거 100이고 이거 10의 제곱이니까 100이지. 약분된다고 이거 서로. 그럼 4의 제곱만 남네? 넘어가면 얼마야? 16이지 16. 16은 t의 4제곱. 되겠어? 그러면 16은 뭐의 4제곱이냐? 2의 4제곱이잖아. 그치? t가 그래서 2배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t가 2배야. 2배. 자, 쓸 시간 줄게. 같이 한번 보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최대 파장을 물어봤지. 최대 파장은 표면 온도에 반비례 한다니까? 오케이? 표면 온도가 2배가 됐어, 2배. 그러면 최대 파장은 몇 배가 되나? 2분의 1배가 되겠지, 2분의 1배. 그래서 이거 2분의 1배가 된다고, 2분의 1배. 그럼 2분의 1배가 되니까 0.5의 반이니까 얼마야? 0.25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단 먼저 필기 좀 해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나를 한번 따져볼게, 나. 지금 얘는 지금 0.5가 우리가 태양인데 얘는 지금 얼마나 됐나? 0.1이니까 얼마나 됐지? 5분의 1이 됐지. 5분의 1이 됐다는 건 표면 온도가 몇 배가 됐을까? 5배가 됐다는 소리지. 이해가나? 이게 5분의 1이 됐으니까 얘보다 5분의 1이잖아. 그럼 표면 온도는 5배. 되겠냐? 자, 그러면은 나의 광도를 구해보자. 나의 광도.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과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 계속 이 말이 나와. 반지름이 몇 배냐 지금? 4배네 4배. 맞지? 4배. 표면 온도는 지금 최대 파장이 5분의 1 했으니까 표면 온도 5배가 됐다고 그랬지? 5의 4제곱. 되겠냐? 5의 4제곱을 제곱으로 바꿔보자. 자, 5의 제곱이 얼마지? 25지? 그럼 이거 25의 제곱이라 쓰면 되겠냐? 오케이?
그럼 제곱이니까 4하고 25 곱하면 얼마야? 100이지? 100의 제곱이야. 100의 제곱. 아까 우리 연습했던 거지. 100의 제곱은 100 곱하기 100 아니냐? 맞지? 이게 몇 등급 차이라고? 5등급. 5등급이니까 얼마? 10등급 차이라고. 10등급. 태양보다 10등급. 자, 밝다는 건 작아져야 되는 거야. 작아져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얼마냐? 4.8에서 빼기 10을 하면 마이너스 5.2가 되겠지. 마이너스 5.2. 되겠냐? 오케이. 자, 연습을 해봤고 지금 니은은 좀 더 배워야 되는 거고 디귿을 풀 거거든. 지구로부터 거리는 나하고 다의 거리를 물어봤어. 나하고 다의. 자, 나하고 다는 지금 얼마 차이 나냐? 나하고 다는. 얘하고 얘는 얼마 차이 나냐고. 고개 들고 나를 봐라. 얘하고 얘 얼마 차이 나냐 지금. 15 차이 나지. 10 아까 10 차이는 100 곱하기 100이지. 15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이지. 그러면 광도는 누가? 나가 지금 100의 세제곱만큼 밝은 애야. 오케이? 100의 세제곱만큼 밝은데 지금 애들 있잖아. 디귿 때문에 거의 다 틀렸거든 애들이. 이 문제에서. 근데 옛날에 이거 나왔을 땐 되게 어려운데 요즘은 워낙 문제를 많이 풀어봐갖고 애들이. 자, 여기서 빨간 거로 밑줄 그어봐. 나하고 다는 겉보기가 같다. 빨간 거로 밑줄 그어봐. 겉보기가 같다. 겉보기 밝기가 같다는 건 눈으로 봤을 때 똑같은 밝기로 보인다고. 아니, 얘 지금 봐봐. 100의 세제곱만큼 원래 밝은 애야 지금 나가. 그런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똑같아.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더 멀리 가 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봐봐. 여기 봐봐. 100배 밝아. 100배 밝은데 똑같이 보인대. 그럼 얘가 더 멀리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얼마나 더 멀리 가 있어야 되냐고. 아까 겉보기 밝기는 m이라고 표현했었고, 자, 뭐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지. 자, 다시 연습 좀 해볼 테니까. 100배 밝아. 그럼 10배 멀어졌어. 그러면 10의 제곱분의 1이 되니까 100분의 1이 되지. 그럼 곱하면 1이 되지. 맞지? 그러니까 자, 잘 봐. 100배 밝은데 멀어져가지고 똑같아지려면 10배 멀어지면 된다고. 10의 제곱분의 1이 되면 되니까. 자, 100의 제곱배에 밝아. 즉, 10,000배 밝아. 그럼 얼마나 더 멀리 보내면 돼? 100배 멀리 보내면 되지. 100의 제곱분의 1이 되니까. 됐어? 그러면 얘는, 자, 이거 100의 세제곱은 얼마야? 100, 얼마야? 100만이거든, 100만 이게. 오케이? 공이 6개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뭐의 제곱분의 1이 했을 때 같아지면 될 거 아니야, 1이. 그럼 이 가할 값이 얼마면 되겠냐? 1000이면 되겠지. 1000의 제곱이 10의 6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R 값이 1000배 멀어지면 된다고, 1000배. 이게 디귿 답이야. 알겠어? 필기하세요. 이거 계산한 것도 필기하고, 얘하고 얘가 15 차이 나서 15 차이. 자꾸 꺼내놔. 자, 오늘 계속 연습해 볼 거니까. 필기하세요. 뭔 말인지 알아먹겠냐?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형을 풀기 위해서 많은 이론과 많은 공식과 이걸 해서 하나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애들이. 오케이? 되겠냐? 하나만 딱 더 해보자.
4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아직 뭐 주계열성, 거성, 백색열성을 이런 건 안 배웠는데 일단 봐봐. 다 썼지? 얘들아? 사 번 한번 보자. 4번. 자, 표는 기억, 니은, 디귿의 표면온도, 광도, 반지름. 표면온도 아까 우리가 T라고 썼었고, 자, 광도 L이라고 썼었고, L. 반지름 R이라고 썼다. 자, 주결성, 뭐 거성, 백색여성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우리가 여기 지금 박스를 한번 채워봅시다. 일단 기억에 들어갈 값은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한 파장하려면 표면 온도를 알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기억에서 니은의 절대 등급을 뺐을 때 차이가 10이냐 요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기억하고 니은은 우리가 지금 풀 수 있거든. 자, 한번 해보자. 자, 태양에 비해서 이제 광도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뭘 풀어야 되나? 기억의 니은보다 뭐 길다 짧다 물어봤을 때는 표면 온도가 나오니까 얘 표면 온도를 일단 찾아야 되겠네. 표면 온도. 오케이? 자, 광도가 몇 배라고? 100배라고. 자,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자, 했다. 자, 고개 들고. 그러면 광도가 지금 니은이 몇 배야? 100배야, 100배. 반지름은 자, 2.5지? 2.5 아까 내가 뭐로 쓰라고 그랬니? 4분의 10으로 그랬지. 4분의 10. 4분의 10의 제곱.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편하다. t의 4제곱. 되겠죠? 이거 10의 제곱, 10. 이게 약분된다. 이렇게. 4의 제곱 넘어가지. 그럼 얼마야? 16? t의 4제곱. t가 몇 배? 2배. 2배라고 t가 2배. t가 자 2배. 2배. 맞아? 자, 문제에서 기억 푼다, 기억. 람다 맥스는 t분의 a지. 맞냐?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잖아. 자, 루트 10은 값이 얼마야? 루트 9가 얼마지? 3이지. 루트 16이 4니까 3점 얼마지? 누가 더 크니? 얘가 지금 더 큰 상태잖아. 얘가 더 크면 최대 파장은 더 작아져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기억이 니은보다 길다? 틀린 말이지. 짧다 이렇게 가야지. 짧다. 알겠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오케이. 바꿔놓으세요. 짧다. 자, 기억하고 니은. 자, 차이를 물어봤어요. 그럼 얘도 결국 광도를 알아야 되겠네. 광도. 이건 100배고. 자, 기억의 광도. 기억의 광도 할게요. 기억의 광도. 자, 반지름이 얼마야? 0.01. 0.01 쓰지 말고 100분의 1로 써. 100분의 1의 제곱. 자, 표면 온도. 루트 10이지? 루트 10의 4제곱. 루트 10의 4제곱이 얼마야? 루트 10의 제곱이 10이지? 제곱의 제곱인 거잖아. 그럼 얼마 이거? 100이야, 100. 결국 이게 100이잖아. 그럼 100분의 1의 제곱에다가 100을 곱하면 이건 결국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 얘가 100분의 1이라고. 오케이? 야, 얘하고 얘는 얼마 차이 나는 거야? 10,000배 차이 나지. 오케이? 100분의 1하고 100이잖아. 10,000배 차이 나지. 10,000배는 100 곱하기 100인 거지. 100의 제곱배 차이 나는 거잖아. 100의 제곱배. 그러면 절대 등급은 100이 5니까 100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야? 10 차이 나는 거지. 그 절대 등급 차이가 10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앞에 내용 좀 설명하고 전체적인 이제 더 배워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연습 좀 해보려고 좀 한 거고. 자, HR도와 별의 종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구과학에서 이제 별을 나타내는 이제 척도로 쓰는 걸 이제 HR도라고 이야기하거든. 자, HR도를 왜 HR도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 책의 166페이지에 보면은 덴마크의 헤르츠 스프룽이란 사람과 너희가 많이 들어봤던 뭐 러셀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합해가지고 HR도라고 이야기해. 자, 두 사람이 따로 연구를 했는데 내용이 같았던 거야. 그래서 누구를 쓰기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둘을 다 합친 거야, 그냥. 자, 헤르츠 스프룽은 분광형과 절대 등급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고, 그 다음에 러셀이라는 사람은 표면 온도와 광도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 게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 분광형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다른 말로 광도라고 그랬잖아. 똑같은 말이야, 결국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이 가로가 아까 O, B, A, F, G, K, M 이걸 분광형이라고 그러거든. 다른 말로 O가 아까 자 온도가 높은 거고 얘는 표면 온도가 낮은 거라고 그랬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면 온도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표면 온도.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광도. 지금 이 사람은 절대 등급으로 표시했어. 0. 마이너스 5. 만약에 5 이렇게 표시했어. 이걸 다른 말로 광도로 표시해도 크게 상관없단 말이야. 이렇게 가로 세로를 이렇게 표시한 거를 HR도라고 그래. HR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HR도냐? 헤르츠 스프룽하고 러셀의 이름을 따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두 사람이 연구했는데 다른 데서 연구했는데 값이 똑같아진 거라고. 알겠어? 그런 내용이야. 자, 그러면은 HR도가 우리 이제 별의 척도를 나타내는 이제 그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별의 종류에는 너희 그 167페이지 봐봐. 주계열성, 거성, 초거성, 백색외성 이런 용어들이 있어. 오케이? 알겠냐? 그래서 이런 용어를 나타내는 애들이야. 이제 이 주계열성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이제 탐독해가 들어갈 거야. 근데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위치한 놈이 주계열성이야. 너희 책에 있는 그림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주계열성이라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쫙 돼 있지. 오케이? 그 주계열성이 동그라미 있잖아. 주계열성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주계열성이야. 태양이 주계열성이야. 젊은 별이고. 별의 일생의 거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 굉장히 그냥 별의 대부분은 주계열성이야. 그 다음에 여기 초거성이 있고 여기에 뭐라고? 거성이 있죠. 거성. 오케이? 이제 거성을 이야기할 때 초거성이나 거성을 이야기할 때 적색이란 말을 써. 적색 거성, 적색 초거성 이런 말 써. 자, 그럼 한번 물어보자. 아까 우리가 적색은 에너지가 뭐라고 그랬지? 약하고 파장이 긴 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 적색 거성은 표면 온도가 낮은 애들이야. 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너희 요렇게 지금 풍선 같은 거 많이 불어봤지? 풍선이 요만한 게 있다. 요만한 게 있는데 힘을 줘갖고 풍선을 이만하게 만들었다. 그럼 색깔이 만약에 빨간색이었다고 생각해봐. 아니, 그러니까 파란색이었다고 생각해봐. 파란색이나 빨간색이었는데 더 크게 만들면 색깔이 옅어지지. 오케이? 그만큼 표면은 옅어지는 걸 다른 말로 표면 온도가 작아졌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어? 요만한 놈이 저기 학원 강의실만하게 커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옅어지겠지. 그럼 표면 온도가 떨어진다고. 알겠습니까? 그런 거에 나중에 설명할 수 있게 있고. 그래서 이게 초거성, 거성이고 여기에 백색, 외성 이렇게 있다. 그 표시만 해놓으세요. 그림에서. 그리고 이제 주계열성부터 이제 별의 진화를 천천히 설명을 내가 할 거거든. 하나하나씩. 설명을 할 거고, 거기서 중요한 것도 다 체크해 줄 거야. 그런데 위치는 어딘지는 알아야지. 그래서 위치를 이야기한 거고, 주계열성이잖아, 얘가. 주계열성이 이게 위쪽 있지. 위쪽이 센 놈이야. 뭐라고 다시? 위쪽이 센 놈이라고. 센 놈은 뭐가 세냐?
질량도 크고 광도도 크고 반지름도 크고 표면 온도도 높고 다 그래. 다만 수명이 짧아. 딱 그것만 표시해 주면 돼. 너희 옆에 그림에 조그만 그림 하나 있지? 조그만 그림 주계열성의 특징에 보면은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게 하나 있잖아. 여기가 큰 놈이거든. 큰 놈이 뭐야? 질량, 그러니까 광도, 질량, 반지름, 표면 온도는 다 큰데 밑에 보니까 수명만 거꾸로 돼 있지. 수명만 거꾸로야. 요거만 하나 기억해줘. 동그라미 쳐라. 여기 있는 동그라미 쳐라 그냥. 됐지? 자, 그러면은 168페이지 별의 진화를 보세요. 자, 대충 훑었고 이제 별의 진화를 갈 텐데 별도 수명이 있단 말이야. 수명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원시별에서 이제 아까 주계열성이 거의 80% 90% 가까이 간다고 그랬잖아. 우리 원시별까지 가는 과정을 한번 볼게. 자, 아까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우리는 있잖아. 뭘 하냐면 이 대각선에 있는 게 주계열성이야. 원시별은 어디 있냐면 여기서 원시별에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원시별에서 이렇게 가는 게 2024년 수능인가 3년인가 거기에서 나왔었어. 자, 한번 보자. 졸리냐? 좀 정신 차리고. 자, 지구과학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재밌는 거고, 이게 뭐 역사처럼 막 이건 아니잖아. 자, 봐봐. 우리가 주계열성을 갈 때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볼게. 원시별에서 주계열성 전까지 이렇게 써있지? 별은, 자,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성운에는 운자가 구름 운자야. 별의 구름처럼 돼 있었는데 얘들이 회전을 한단 말이야. 회전을 하면서 꾹꾹 눌러져요. 다시 뭐라고? 회전을 하면서 꾹꾹 눌러지면서 꾹꾹 눌러지는 에너지를 우리가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그래. 알겠어? 꾹꾹 눌러지면서 봐봐. 너희가 손을 꽉 줘봐. 손에 열이 나지. 그런 것처럼 중력 수축 에너지가 하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1000만 K. 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데 태양이 기껏 해봐야 5800K밖에 안 되는데 1000만 K래. 1000만 K. 1000만 K까지 올라간다고. 오케이?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1000만 K까지 올라가면은 우리는 움직이면서 자, 이거 봐봐.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1000만 K까지 올라가면 뭐가 일어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정확히 말하면 수소 폭탄. 너희 원자 폭탄 들어봤지? 원자 폭탄. 그 원자 폭탄이 만들어지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오케이?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에너지를 더 내면 더 온도가 더 올라간다고. 태양의 표면 온도가 5800K인 거지. 태양의 핵에 있는 온도는 엄청 높습니다. 1억 K까지 넘게 올라갑니다. 1억 K 넘게까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원시별에서 자, 회전에 의해서 꾹꾹 눌러지는 에너지를 뭐라고? 중력 수축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1000만 K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중력 수축 에너지고 1000만 K까지가 넘어가면 이제 주계열성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너희 168페이지에 있는 그림에서 이런 비슷한 그림 하나 보이지? 바로 옆에. 보면은 100M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지.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 태양을 의미하는 거야. 태양의 질량의 100배란 뜻이야. 그럼 옆에 밑에는 태양의 질량이 10배, 태양의 질량이 3배. 이 새끼들은 보니까 이렇게 그냥 수평으로 움직이네. 요쪽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 여기가. 절대 등급 또는 광도라고 그랬잖아, 광도. 절대 등급의 변화가 별로 없이 수평으로 움직인다고. 근데 질량이 작은 애들 봐봐라. 질량이 작은 애들은 밑으로 떨어지고 있지. 그러면 자, 물어볼게. 수평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광도 변화가 적다는 뜻이고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진다는 건 광도 변화가 크다는 뜻이다. 알겠어?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질량이 큰 놈은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고 질량이 작은 놈은 수직 방향으로 움직인다. 요거 가지고 많이 꼬운다고. 그래서
질량이 큰 놈은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고, 근데 내가 그래서 밑줄 시커멓게 해놨을걸. 천천히 책을 한번 읽어볼게. 자, 별의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성운에서 탄생하는데 거대한 성운이 회전하면서 수축하면 성운의 밀도가 커지면서 원반이 형성되고 성운의 중심부는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져서 밀도가 커지고 원시별이 생성되는 원리야, 이게. 되겠냐?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원시별이 중력 수축에서 내부 온도가, 표면 온도가 1000만 K가 이르면 가시광선이 방출한다. 가시광선이 너희가 아까 했던 빨주노초 반환부, 본환파초 노주빨, 그걸 말하는 거야. 그게 방출된대. 1000만 K가. 자, 원시별이 중력 수축이 계속되면 중심별 온도가 1000만 K가 되면, 자, 밑줄 거나 1000만 K에 밑줄 거놓고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일어나서 주계열성이 된다. 형광펜으로 밑줄 거나. 1000만 K가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주계열성이 된다. 그리고 질량이 큰 원시별은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고, 아까 100배하고 10배 봤지? 그것도 빨간 거로 밑줄 거나. 질량이 작은 별은 수직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 자, 그러면은 질량이 클수록 중력 수축이 빠르게 일어나고 또 수소핵융합 반응도 빠르게 일어나서 빨리빨리 움직이겠지. 질량이 큰 놈이.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거는 빨리빨리 죽는다는 뜻이야. 알겠어? 그래서 수명이 짧다고. 너희가 봐봐. 일반 사람들은 20살 될 때 20년이 걸리는데 빨리빨리 움직여갖고 5년 안에 20살이 됐다고 생각해봐. 날만 20살이지 5년 안에 똑같이 진화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빨리 죽겠지.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면은. 그러니까 질량과 광도, 반지름이 큰 애들은 진화 속도가 빠르단 말이야. 진화 속도가 빠르니까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다고. 알겠지? 아까 그래서 다른 건 다 컸는데 걔만 작았지. 오케이? 얘 가재. 자, 주계열 단계. 이제 주계열 단계에 왔어.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주계열 단계는 어떤 상태냐면은 아까 거의 80~90%를 계속 차지하는 부분이고, 딱, 야, 지금 태양을 만약에 망원경으로 보든지 그냥 봤을 때 태양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냐? 태양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게 정력학 평형 상태라는 거야. 뭐라고? 정력학 평형 상태라고. 아까 꾹꾹 누르는 힘을 뭐라고 그랬어, 아까? 중력 수축 에너지. 그리고 1000만 K 도달하면은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나오겠지. 밖으로 나가려는 기체 팽창 에너지가 딱 중간에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게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태양이 딱 저 모양으로 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별의 내부 온도가 상승해서 별의 중력이 이제 중력과 기체의 압력에 의해서 힘이 평형을 이룬다. 쉽게 말해서 아까 꾹꾹 누르는 힘이 뭐라고? 중력 수축 에너지. 밖으로 팽창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팽창하는 에너지, 그게 딱 평형을 이루는 거라고. 그게 뭐라고?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주계열성 단계의 정력과 평형을 이룬단 말이야. 알겠냐? 자, 다시 고개. 목이야. 아까 원시별에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꾹꾹 눌러지는 힘을 뭐라고 그랬지? 중력 수축 에너지. 그래서 질량이 큰 놈은 수평 방향으로, 질량이 작은 놈은 수직 방향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주계열성을 이뤘어, 지금. 근데 1000만 K가 넘어가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밖으로 팽창하는 기체 팽창 에너지와 꾹꾹 누르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서로 딱 평형을 이루어서 그 동그라미 모양으로 있는 거야. 알겠지? 그게 지금 주계열 상태고. 오케이? 그 밑에 168페이지 밑줄 거놓고, 질량이 큰 별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고 빠르게 소비하기 때문에 주계열 단계에 머무는 시간이 짧다. 너희가 이렇게 생각해봐. 너희가 80년을 사는데 5살부터 75세까지가 70년이지. 오케이? 그거를 빠르게 지나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빨리 죽겠지.
70년을 20년처럼 살아버리면 20년밖에 못 사는 거잖아. 다른 사람은 그러면 중간에 10년 빼고 20년 하면은 걔는 25살에 죽는 거야, 그냥. 다른 사람들은 80년 사는데. 오케이? 그래서 질량, 광도, 반지름, 표면 온도가 높은 애들은 자, 주기혈성에서 여기 있거든. 아이고. 여기 있거든. 근데 얘가 질량, 광도, 표면 온도, 반지름이 다 큰데 뭐만 작다고? 수명만 짧다고. 알겠습니까? 이게 계속 연계됩니다. 나중에도. 됐어요? 그게 주결성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진다. 그 밑에 수명이 짧다. 이렇게 써놔. 수명이 짧다. 자, 됐냐? 자, 고개 들고. 내가 이게 질량. 안 켜져. 내가 손을. 자체로 꺼지거든요. 왜 나서 그런 거야? 자, 아까 주계열 단계에서 질량, 광도, 반지름, 표면 온도가 크면은 수명이 짧다고 그랬지. 그러면 질량이 크면 표면 온도도 크고, 광도도 크고, 반지름도 크다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봐봐. 질량과 광도의 관계는 무슨 관계겠냐? 비례 관계겠지. 질량과 반지름도 비례 관계겠지. 질량과 표면 온도도 비례 관계겠지. 오케이? 뭐하고만 반비례 관계냐? 수명하고만 반비례 관계다. 그 내용을 써놓은 거야. 자, 171페이지 봐봐. 171페이지 보면은 별의 에너지원이라고 써있지. 조금 하고 또 쉴 테니까 조금 참아봐. 별의 에너지원이 아까 원시별에서 주계열 단계 갈 때 에너지원이 뭐라고 그랬냐? 꾹꾹 눌러지는 중력 수축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가 뭐냐면 요 그림이야. 자, 요 반지름에서 반지름이 조그맣게 줄었어. 그러면 그만큼 위치만큼 적어졌지. 너희 중3 때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배웠지. 그치? 위치 에너지 MGH라고 배웠을 거야. 9.8mH. 위에서 밑에만큼 떨어지면 그만큼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고 배웠을 거 아니야. 이만큼 준단 말이야. 여기서 요만큼 준다고. 그게 에너지로 바뀐다고. 그게 중력 수축 에너지. 그게 위치 에너지가 작아져서 그런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이게 뭐라고? 원시별의 에너지원이라고. 원시별이 1000만 K까지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 일어난다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172페이지 봅니다. 주계열성의 에너지원. 그림은 복잡하게 나오는데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수소 핵융합 반응은 1000만 K 이상이 넘어가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랬지. 이건 어디서 일어난다고? 주계열성에서 일어나는 거야. 지금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태양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란 말 그대로 태양 자체가 수소 핵폭탄이야 그냥. 알겠냐? 오케이? 자, 온도가 1000만 K 이상인 주계열성의 중심부에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자,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는 거야. 수소 핵융합 반응.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뀐다고. 이 내용은 뭐 너희가 이 내용을 막 자세히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 내용이 뭐냐면 너희 E = mc제곱이란 말 들어봤냐? 그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서 등가 원리에 쓰는 건데 그게 뭐냐면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뀔 때 0.7%가 없어져 질량이. 그게 에너지로 바뀐다는 뜻이야. 그게 수소 핵폭탄. 선생님 그거 해봐야 밑에 보니까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이거 별것도 아니네요. 야,
수소 원자 너희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쬐끄만 게 이만큼 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이 합해지면 그게 엄청난 에너지를 내는 거야. 너희 아무리 지구에서 핵폭탄을 많이 터트려 봐야 태양보다는 못하지. 뭐 태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야, 지금 이게. 수소 핵폭탄이. 알겠냐? 수소 핵융합 반응은 뭐라고?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는 거야. 맨 밑에 그림에 이거 하나만 써놓으세요. 4H가 H2로 바뀐다고. 2개 다 그랬는데. 내용은 수소에서 헬륨으로 바뀔 때 0.7%의 질량이 결손이 돼가지고 에너지로 바뀐다고. 근데 그게 합해지면 엄청난 에너지. 우리는 그냥 순식간에 그냥 없어지는 에너지밖에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한 10년이 됐나? 10년이 10몇 년이 됐나 모르겠는데, 태국의 푸켓인가? 거기 일대 근방에서 쓰나미 나가지고 사람 20만 명 죽은 거 혹시 알고 있나? 너희 기억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그때, 바다에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쓰나미 때문에 갑자기 너희 태국 푸켓은 많이 가잖아. 베트남도 가고 많이 가잖아. 거기서 그냥 휴양하고 있다가 갑자기 물이 쫙 빠졌다가 갑자기 쑥 오는데 저 뭐지? 파도가 높네? 하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20만 명이 죽었다고. 20만 명이면 하나의 도시가 그냥 없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지 거의. 그치? 그게 너희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광복이 되잖아. 왜 광복이 된지는 알지? 일본에 원자폭탄 떨어뜨려가지고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뜨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항복을 해서 광복이 된 거잖아. 국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20배에 가까운 게 그때 지진이 일어났었대. 그래서 그렇게 쓰나미가 생긴 거래. 그런데 태양은 지금 지구에 비하면 엄청난 에너지란 말이야. 지금 이 수소핵 융합 반응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결손에서 만들어진다고. 알겠어? 자, 그럼 우리는 시험 문제가 중요한 거니까 수소핵 융합 반응에 뭐가 있느냐? 2개가 있거든. 자, 173페이지 양성자는 우리는 PP 반응이라고. PP 반응 일반적으로 PP 반응. 빨간 거는 왼쪽으로 거나 PP 반응.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 해갖고 CNO 반응이라고 그래. CNO 반응. 둘 다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는 건 똑같아. 자, PP 반응은 그림도 이해해야 돼. PP 반응이 이 그림이고 CNO 반응이 이 그림인데 또 바보같이 띨빠가게 공부해갖고 막 화학식 이런 거 절대 우리한테 필요 없어. 눈으로 봐갖고 요거 PP네? 요거 CNO나 구분할 줄 알면 돼.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 이 바보 아니면 이 CNO가 있네. 여기 CNO가. 맞지? 얘는 그냥 CNO가 없잖아. 잘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이게 CNO 반응이고 이게 PP 반응이라고 알면 돼. 알겠어? CNO 반응은 CNO가 촉매 역할을 해. 촉매 역할. 촉매가 뭐야? 반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더 센 놈이야. CNO 반응이. 알겠어? 그래서 아까 질량이 큰 놈이 광도도 크고 반지름도 크고 막 했잖아. 그치? 그러면 PP 반응하고 CNO 반응 중에 CNO 반응은 질량이 큰 놈이 많이 일어난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희는 이 PP 반응은 반응식 외우고 난리를 쌌는데 다 필요 없고 이게 6개 수소가 헬륨 하나랑 2개의 수소로 빠지는 거거든. 결국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PP 반응 그림을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PP 반응은 요렇게 하나 써. 밑에 PP 반응 밑에 이렇게 하나 써놔 그냥. 너희도 보게. 6H가 2H하고 헬륨으로 바뀐다. 헬륨하고 2H로 바뀐다. 결국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CNO 반응은 여기 CNO 이런 거 동그라미 치면 되지. 중간에 뭐가 감마선이 나오고 이런 건 너희가 할 내용이 아니고 이건 이제 물리학과나 이런 애들이 가서 하면 되는 거고 너희가 할 게 아니야. 알겠지?
그러면 너희는 뭘 해야 되느냐? 요 그림을 기억해야 돼. 요 그림. 요걸 별표 쳐놔. 요게 PP 반응 그림이야. 요게 CNO 반응 그림이야. PP 반응 그림이 이거고 CNO를 내가 동그라미 저기 안 쓸게. PP 반응이 우세하고 CNO 반응이 우세한데 CNO 반응이 더 우세하게 되는 온도가 1800만 K야. 1800만 K. 오케이? 아까 수소핵융합 반응은 언제 일어난다고 그랬지? 오늘 있잖아. 계속 이론할 거니까 귀담아 듣기만 해. 자, 아까 수소핵융합 반응은 언제 일어난다고 그랬지? 1000만 K가 넘어갈 때 일어난다고 그랬지. 태양은 1500만 K까지밖에 안 올라가. 오케이? 그래서 1500만 K는 여기 있잖아. 여기 태양. 그래서 태양은 PP 반응이 우세해. CNO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PP 반응이 우세해. 질량이 작은 축에 속하는 거야. 태양은. 알겠어? 그러면 질량이 큰 놈들은 그만큼 에너지도 많이 발생할 거 아니냐. 온도도 높아질 거고 질량이 큰 놈들은 CNO 반응이 더 우세하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기억해 주세요. 여기 1800만 K에 동그라미 쳐놔. 1800만 K.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K. 자, 그림 옆에 이하인 애들은 PP 반응이 우세하고 1800만 K 이상인 애들은 CNO 반응이 우세하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시험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질량이 큰 놈들이 CNO가 우세하다고 생각하면 돼. 주로 2배 이상. 2배보다 좀 큰 놈들은 CNO가 더 많이 일어나고 2배보다 큰 애들은 태양보다 2배가 큰 애들은 에너지가 센 놈들이야. 2배보다 작은 애들은 에너지가 약한 애들이야. 그러면 태양이 5배다. 그럼 무슨 반응이 우세해? CNO 반응이 우세하다고. PP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계열성에서. 우리는 지금 주계열성 하고 있습니다. 주계열성.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또 물어보자. 태양의 2배보다 큰 애들, 5배다. 수명은 짧다고. 걔들이 질량이 큰 애들이 질량, 반지름, 표면온도, 광도 다 높지만 수명만 짧다고 그랬지. 빨리 진화하기 때문에. 오케이. 됐냐? 그게 맨 밑에 줄에 있어요. CNO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고 별은 밝고 다 좋은데 주계열 단계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다. 그게 수명이 짧다는 표현이야. 됐냐? 자, 계속 주계열성 할 거야. 어디를 보냐? 175페이지를 봐봐. 여기까지 하고 쉴 테니까. 질량이 태양 질량의 2배보다 큰 애들. 우리는 지금 원시별에서 주계열성까지 온 단계인데 그 전에 별의 내부 구조도 한번 보자. 내부 구조. 아까 주계열 단계는 뭐라고 그랬니? 주계열 단계는 정력학 평형을 이룬다고 그랬지. 그게 무슨 상태냐면 봐봐. 얘가 중력 수축 에너지가 크면 쪼그라드는 거고 그 다음에 기체 팽창 에너지가 크면 커지는 거고 어이? 그게 평형을 이루고 있는 얘가 지금 우리가 주계열성 단계야. 딱 모양이 고정되어 있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175까지 하고 다신다고 그랬지. 질량이 태양 질량의 2배인 애들은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요 그림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림인데 이것도 별표. 2배보다 작은 애들 있지. 태양하고 비슷한 애들. 걔들은 순서가 핵, 복사층, 대류층 이 순서야. 그림이. 그런데 질량이 큰 놈은 대류핵, 복사층이야. 그냥 핵에서 대류가 일어나. 하도 에너지가 세가지고. 그런데 질량이 작은 애들은 핵, 복사층, 대류가 거의 끄트머리에서 조금밖에 안 일어난다고. 이 구조, 그림 기억해야 돼. 이거 시험 문제 나와. 작년도 나왔고 6월, 9월 계속 나왔고. 알겠어요? 오케이. 자, 10분 쉬었다 들어가자.